네, 안녕하세요. 메이키 코딩입니다. 이 박사의 친절한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알고리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 또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스텝 1, 2, 3, 4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관점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부산을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부산을 가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부산을 간다는 게 문제이고요. 어떤 방법을 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계속 부산까지 갈 수도 있겠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걸어서도 갈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알고리즘으로 풀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새로운 방법, 알고리즘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알고리즘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A가 그냥 내 느낌상 더 효율적이야. 또는 B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사실 과학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좀 더 효율적인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빅오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빅오 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빅오 노테이션 관점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A 알고리즘이 더 좋다, B 알고리즘이 더 좋다, 나쁘다, 아니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6, 7, 8, 9, 10 이라는 정렬된 숫자의 나열이 있을 때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렬된 숫자의 나열 중에 5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또는 9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컴퓨터는 5는 없으니까 물론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고요. 9는 있으니까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숫자 내지는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또는 그 숫자 안에 내가 말하는 숫자가 있는지 또는 그 정보 안에 내가 말하는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서치 알고리즘. 우선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라는 거는 5가 있니 또는 9가 있니라는 걸 어떻게 방법으로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하나 진행하면서 5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1일 때, 첫 번째일 때 5인지 아닌지, 두 번째일 때 5인지 아닌지, 3일 때 5인지 아닌지, 4일 때 5인지 아닌지, 6일 때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5가 인지 아닌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5가 없다라고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라면 계속 쭉 가다가 없다,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9라면 9다. 구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시퀀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셜 서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한국어로 말한다면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백 리스트 A를 하나 만들고요. for i in range 100000번만큼 A에다가 순서대로 0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든 것이고 0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999만 9099까지 A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퀀셜 알고리즘이고요. A와 넘버 숫자가 들어온다면 이 num이라는 숫자가 이 A 안에 있는지를 찾고 있다면 있다를 리턴할 거고 없으면 없다를 리턴할 것입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랭 A만큼 돌릴 거고요. 만약에 A, I의 값이 누가 같다면 num과 같다면 return 있다. for loop이 끝날 동안 return 있다를 넘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num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입력으로 받은 num이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 A에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urn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돌려본다면 print sequential A가 날라오겠고요. 맨 마지막 숫자 9999 999를 관점에서 검색한다면 물론 있다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퀀셜한 서치 탐색 방법은 이 리스트에 0부터 9999, 999까지의 숫자를 리스트로 쫙 집어넣고 맨 마지막 숫자 9999, 999가 있는지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퀀셜 서치는 0부터 순차적으로 쭉 끝까지 진행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이것을 시간 관점에서 얼마나 걸린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time 현재 시퀀셜 돌리기 직전에 시간을 스타트라고 하고요. 이제 시퀀셜 알고리즘을 돌리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시간을 바로 출력해 보면 경과 시간을 출력해 보면 현재 시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1.2초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 탐색 결과를 실행해보면 1.2초, 1.23초, 1.275초, 1.3초, 대략 1.2초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차 탐색 결과를 확인해 봤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과정은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보통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if 조건문으로 찾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값을 똑같이 A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f 9999가 in A에 있다면 print 있다
없다면 프린트 없다 라고 출력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있다라고 출력하고 바로 in A 리스트 안에 9999가 있냐 없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간을 잴 수 있겠고요. 스타트는 현재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출력해 보면 경과 시간을 출력해 보면 프린트 time 현재 시간에서 아까의 시작 시간을 빼버리면 실행 결과 시간이 나오니까 두 개를 한번 동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넣고 있다라고 나오고 1.5초 정도 걸렸고요.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나오고 0.4초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1.3초가 걸렸고요.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3초가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실험해 보면 있다라고 나오고 1.3초가 마찬가지로 걸렸고 있다라고 나오고 0.3초가 걸렸고요. 결론적으로 순차 탐색은 0부터 시작하는 탐색은 1.3초가 정도 걸렸고요. 우리가 if I in A라는 관점에서 I가 A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파이썬 자체적으로 체크해주는 if와 리스트의 연결은 연결해서 나온 결과는 0.3초로 시퀀셜 알고리즘보다 훨씬 조금 더 좋은 알고리즘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 알고리즘,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이죠.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우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다가 똑같은 경우의 숫자의 나열을 집어넣고요. 함수로 짜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A란 리스트가 날라오겠고 num이라는 숫자를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거고요. 바이너리 서치이기 때문에 low는 0이고 high는 랭 A 빼기 1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while 룹을 수행할 거고요. low가 high보다 같거나 작다면 계속 밑에를 반복할 것이고요. 미드 값을 하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값은 low 더하기 high의 가운데 값이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의 미드 값이 누구와 같다면 num과 같다면 바로 이 함수는 return 찾은 것입니다. return 있다 라고 리턴 해주고요. 만약에 A의 미드 값이 num보다 크다면 미드 값이 num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찾는 값이 미드 값보다 가운데 있는 값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igh는 미드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찾는 num 값이 미드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ow는 이런 경우에는 미드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이 while문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만약에 while문이 찾았다면 while문 안에서 넘버 값을 찾았다면 있다를 리턴할 거고 없다면 while문에 나갈 것이고요. 나가면 바로 찾지 못한 경우가 되겠으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리턴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시간을 재고 돌려본다면 마찬가지로 스타트 타임을 재고요. 시간을 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바이너리 서치 A와 9999999 값을 찾는 것이고, 프린트로 time.time 마이너스 스타트를 하면 세 번째 바이너리 타임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면 처음에 순차 탐색은 1.2초, if 조건문으로 했을 때 0.4초, 바이너리 탐색은 0.0003초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순차 탐색 1.3초, if 조건문으로 한 거는 0.3초, 5.6에 지수로 나왔으니까 0.0005가 되겠죠. 상당히 줄어든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알고리즘을 비고 노테이션, 비고 표기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효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쭉쭉 계속 숫자가 있었고, 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9999, 999였고요. 이렇게 연속된 숫자가 있을 때, 정렬된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맨 마지막 숫자인 9999, 999라면 순차 탐색은 처음부터 이 숫자가 n이라고 했을 때 n과 1이 같은지, n과 2가 같은지, n과 3이 같은지 계속 하나씩 물어보면서 끝까지 가면서 n이 이 숫자와 같으니까 있다 라고 어나운스 합니다. 결과를 리포트 해줍니다. 근데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은 마찬가지로 1, 2, 3, 4 쭉 숫자가 9999, 999가 있겠고요. 우리가 또 찾는 숫자는 이 마찬가지로 이 숫자 n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진 탐색은 가운데 숫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우를, 요 위치를 로우라고 하고요. 얘가 있는 위치를 하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운데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로우와 하이를 더한 값에 소수점을 버리고 나머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 값에 이 위치를 미드라고 그러고, 이 미드에 있는 값과 이 n이라는 값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드 값이 n보다 작다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이라는 숫자는 미드보다 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1부터 n까지 숫자가 모두, 아니 1부터 미드까지의 모든 숫자는 우리가 찾는 거에서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우 자체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쪽은 어떤 관점이냐면 미드에 하나 더한 거죠. 그래서 로우 자체가 미드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또 이 n이라는 숫자가 9999, 999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 찾는 과정은 또 이 지금 현재 한 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숫자를 또 잡고 또 이 가운데 숫자,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찾는 거에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운데, 그 다음 과정은 또 가운데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와 로와 하이가 이렇게 같을 때만 while문을 반복하고 서로 하이와 로가 겹쳐지고 반대로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 이진 탐색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 값을 찾으면 찾았다고 얘기할 거고 찾지 못했다면 이 값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n 값은 이 리스트에 이 숫자의 나열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숫자의 바운더리가 있을 때 여기가 로우가 되고 여기는 하이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찾는 가격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요걸 기준으로 미드가 잡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미드보단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이는 여기 미드 바로 직전에 빼기 1 관점이 되겠고요. 또 가운데를 잡히게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이가 이쪽으로 들어오겠고요. 이 관점에서는 또 가운데에 있으니까 또 로우가 다음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로우와 하이가 맞닥뜨리고 겹쳐지는 순간 끝나게 되고 우리는 값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쭉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값이 있건 이 값이 있건 어떤 값을 찾든지 간에 가운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라면 이쪽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는 값이 이쪽 값이었다면, 이 값이었다면 이쪽 왼쪽 전체가 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찾아야 되는 샘플 사이즈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프로블럼 사이즈가 전체에서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이만큼이 날아가고 또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이만큼이 날아가고 이렇게 반씩 덜어내는 것이 바로 이진 탐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의 알고리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탐색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걸 다 체크하면서 끝까지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프로블럼 사이즈가 n이라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문제 사이즈는 n이겠고요. 만약에 하나 검사할 때마다 1초가 걸린다면 n개라면 n초가 걸립니다. 여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n개라면 n초가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리니어한 1차 방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차 탐색의 알고리즘을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B5의 n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탐색할 때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물론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왜 순차 탐색은 n초가 걸리느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알고리즘은 다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를 찾을 때, 숫자 탐색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찾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탐색은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이거를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비고 노테이션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우리는 비고의 n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고의 n이다라고 이 그래프를 표현하고 순차 탐색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진 탐색은 아시다시피 전체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 전체가 날아가고 또
요 전체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날아가고 또 요걸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전체가 날아가고 그래서 문제의 프로블럼 사이즈가 2분의 1씩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프로블럼 사이즈가 전체가 10개라면 2의 4승은 16이죠. 그러니까 4번만 검사를 하면 16이 10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10개인 거에서는 4번만 검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프로블럼 사이즈가 2개일 때는 1초 걸리겠죠. 2의 1승이니까 2의 2승인 4일 때는 2번만 비교하면 되겠죠. 쭉 가서 128번이라면 샘플 사이즈가 128개라면 2의 7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7승이니까 결국에는 7초가 걸리겠죠. 결국에는 리니어 하다면은 128이니까 이거 상당히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하지만은 이진 탐색은 요점, 요점, 그 다음에 7초일 때 요점.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플 사이즈가 이쪽으로 상당히 커질수록 리니어는 이 방향으로 계속 커지게 되어 있고 이진 탐색은 문제의 사이즈를 계속 반씩 줄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적절한 시간 타임 안에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 비고 노테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고의 로그의 2의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은 로그의 2의 n이고 우리 순차 탐색은 비고의 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차이가 바로 이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과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비고 노테이션 관점에서 비고의 순차 탐색은 비고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비고의 n은 프로블럼 사이즈가 n일 때 그러니까 문제의 범위가 n개일 때 n번 수행해야 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순차 탐색은 n번 수행해야 된다고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진 탐색은 프로블럼 사이즈가 n일 때 로그 2의 n번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로블럼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4라면 로그 2의 2승은 4기 때문에 2번만 수행하면 되고요. 8이라면 2의 3제곱이 8이기 때문에 3번만 수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진 탐색은 프로블럼 사이즈를 한 번 수행할 때마다 전체에서 반을 덜어내는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9999 개였다면 순차 탐색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초 걸린다면 이거는 9999 초가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0으로 소수점을 버리고 나눈다면 이제 분이 되겠고요. 또 60으로 소수점을 버리고 나누면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24로 나눈다면 이제 1이 되겠고요. 그래서 9999 초는 며칠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실행을 해보면요. 115일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9999 개를 수행할 때 이진 탐색은 얼마를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POW 내장 함수는 2의 몇 제곱을 알려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 정도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838860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999999보다는 작기 때문에 23이라는 숫자로 수행할 수는 없겠고요. 파워 2에 24를 수행한다면 167772216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999999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 24회 검사만 진행하면 9999999개 사이즈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차 탐색은 115일, 이진 탐색은 24초가 걸린다고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린 이로써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의 효율이 115일 대 24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우리는 순서대로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형 탐색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런 선형으로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형 탐색 알고리즘,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샘플이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샘플 사이즈가 있을 때 왼쪽은 작은 숫자들이고요, 오른쪽은 큰 숫자가 있다는 가정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진행해서 가운데 숫자를 비교해서 이 숫자보다 크다면 이쪽을 체크하고 이 숫자보다 작다면 이쪽을 체크하고, 이런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정렬이 가정되어 있어야지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움직이고 선형 탐색은 이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알고리즘 시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샘플 사이즈였고요, 여기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고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비고의 로그의 2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 순차 탐색 알고리즘인 거고, 이거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A, B, C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지, 실행 시간에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